안녕하세요. 전기전자 직무 Q&A 세션 진행을 맡게 된 VS본부 채용 담당자 권재현 사원입니다. 앞선 세션과 동일하게 전기전자 직무 내용과 회사 생활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유튜브 에지인 TV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여러분께서 사전 질문 주셨던 내용 위주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LG전자의 전기전자 직무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H&A 본부와 VS본부의 현업 선배 사원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H&A 본부 유정목 선임연구원님과 VS본부 이정원 선임연구원님께서 제 옆에 지금 계시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VS본부 이정원 선임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VS본부 디스플레이 개발 하드웨어 프로젝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종원 선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하드웨어 직무를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의 하드웨어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H&A 본부 유정목 선임님께서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H&A 연구센터 전력변환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의 유정목 선임입니다. 네, 저는 근무지는 가산에 있고요. 저는 지금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나 세탁기, 건조기 등 인버터 기술에 대해서 개발하는 직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두 분과 함께 사전 질문 주셨던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으로 VS 사업본부 하드웨어 설계 헤드 유닛과 디스플레이 직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직무가 업무상 어떠한 부분을 다루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는데 VS본부 이정원 선임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간단하게 이제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컴퓨터에는 이제 본체가 있고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이제 헤드 유닛은 이제 차량에서 이제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차량용 모니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두 제품의 이제 하드웨어 직구는 이제 그 제품의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그리고 PCB 회로 설계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드 유닛에는 이제 블루투스, 와이파이, 후방 카메라 영상 재생, 오디오, 라디오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드 유닛 부서에 가더라도 이제 파워 설계, 그다음에 사운드 시스템 등 담당자마다 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직무는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이다 보니까 기능이 이제 헤드 유닛에서 화면을 받고 비디오 신호를 받고 이제 비디오 신호를 이제 디스플레이 넘겨주는 그런 역할만 거의 기능이 그렇게 주요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플레이 직군에서는 이제 PCB에 관련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모든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파워 설계도 하고요, 신호 라인 설계도 하고요, 그다음에 EMC 검토도 이제 다루게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하드웨어 직무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설계의 차이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H&A 본부의 유정목 선임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 질문의 의도가 아날로그 설계와 디지털 설계의 약간 실무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인버터 개발 분야에서도 아날로그 설계와 디지털 설계 모두 활용되고 있어서 실제 업무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력전자 분야에서는 아날로그 분야에서는 전압 전류 센싱 기술, 필터링 기술, 그리고 SMPS 등 전압 레귤레이팅 기술 등이 활용되고 있고요. 디지털 설계 기술에는 MCU나 DSP를 활용해서 인버터 제어를 위한 레지스터 세팅이라든지 제어기 설계 혹은 통신 인터페이스 설계 같은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디지털 설계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회로 설계나 PCB 설계에 좀 흥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날로그 설계 쪽에 조금 가까운 것 같고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제어기 설계 혹은 펌웨어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것에 흥미가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디지털 설계 쪽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실제로 일하다 보면 두 분야가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분야다라고 딱 자르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분야이기 때문에 아날로그만 알아야 된다 그런 생각보다는 아날로그지만 디지털에 관한 약간 기초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일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 다 차이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예시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둘 차이점을 잘 모르시는 지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하드웨어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중점적으로 보는지,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먼저 H&A 본부 유정목 선임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디지털, RTL 설계 기술 등은 아마 반도체 설계 분야에 활용하는 내용일 것 같아요. 근데 저희 H&A 본부에서는 반도체 설계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진 않아서 저희 사내의 그 CTO 부문 쪽에서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일반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어떤 세부 전공에 이미 전문가가 되신 분들을 채용하다기보다는 잠재적으로 전문가가 되실 분들을 이제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 전공에 대한 기반이 탄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하시고자 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공이 있을 거고, 그 분야에 대한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아마 그런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VS 본부에서도 답변 가능하실 것 같은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유정목 선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문은 약간 칩 설계 경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본부도 이제 H&A와 마찬가지로 이제 IC가 아니라 이제 완성된 전자 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VS 하드웨어 메인 업무는 이제 인베디드 시스템 설계, PCB 회로 설계이므로 이제 IC를 저희가 의도한 대로 배치, 연결하는 PCB 회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 IC 회로 설계 공부를 이제 좀 집중적으로 하셨다면은 이제 VS 본부 하드웨어 업무에서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이제 IC를 이용해 이제 시스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제 IC 업체와 이제 설계 관련 논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정목 선생님이 또 말씀하시긴 했지만 저희 VS 본부 하드웨어 직군도 이제 무엇보다도 회로 이론, 전자기학, 그리고 디지털 논리 회로 등 이제 전자전기 기본 전공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제 PCB 설계 관련 서적도 읽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LG전자 채용 사이트에 이제 직무 설명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업무하고 이제 필요 역량 거기 아주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키워드를 이제 구글링과 챗 GPT로 찾아보고 공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신입 채용을 진행하다 보면 지원자분들께서 아주 경력 지원자만큼의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하시는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깊은 전문 지식보다는 기본적으로 탄탄한 기본 전공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PCB 노이즈를 방지하는 업무를 희망하는데 어느 직무와 가장 연관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 주셨는데, H&A 본부 유정목 선임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PCB 노이즈 관련 업무를 하는 곳은 정말 많은 곳이 존재합니다. 사실 거의 모든 하드웨어 설계 분야에서는 이제 PCB 노이즈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력전자 분야만 하더라도 SiC나 GaN 등 이제 고속 스위칭이 가능한 소자들이 발전하면서 PCB 노이즈 저감 관련된 기술들의 중요성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관련된 연구 개발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드웨어 설계 분야의 실무자들은 기본적으로 PCB 노이즈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일반적인 하드웨어보다는 RF 관련된 특화된 업무만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 사내에 전자파 규격팀 혹은 각 사업장에 있는 전자파 파트에 지원을 해주시면 아마 그 업무 연관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VS 본부에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VS 하드웨어 직군에서는 이제 PCB 노이즈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제품에 대한 EMC 검토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VS 본부에서 LG전자 기준뿐만 아니라 이제 완성차 고객사 EMC 요구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 두 요구 사항을 고려해서 EMC 테스트 플랜을 만들고 이제 개발 기간 동안 PCB 회로 개발자, 기구 개발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과 협업해서 모델 개발 기간 내에 요구 사항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RF 관련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뭐 커넥티비티 하드웨어 설계 직군이나 그다음에 헤드 유닛의 라디오 기능 하드웨어 설계 직군이 가장 연관성이 높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RF 관련 직무를 하고 싶으신 지원자분들께 아주 유익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자격증이나 프로젝트 등 입사 전 준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입사 전 준비해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천해 주고 싶으신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H&A 본부 유정목 선임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채용 과정에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 조건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있으신 분들은 물론이지만 없으신 분들도 주저하지 않고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LG전자에 들어오기 위해서 뭐 별도로 자격증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졸업 프로젝트나 동아리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저희가 채용하는 분야랑 직무 관련성이 높다라고 하면 더 좋은 방향인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본인의 이제 흥미 있는 영역에서 석박사 학위를 통해 세부 전공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VS 본부는 어떠한지 대변해 주십시오. 네, 저희도 이제 자격증은 필요 없습니다. 네,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두이노 프로젝트 같은 인베디드 시스템 관련 프로젝트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어떤 프로젝트든 이제 제품을 만든다면 이제 시스템 블록도를 만들게 될 텐데 이런 블록도를 만든 경험을 갖고 있거나 이에 대해 잘 설명할 수 있다면 면접 때 아주 좋은 어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생각인데 지금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VS 본부 면접 준비할 때 중심적으로 공부한 건데 이제 일반 가전과 이제 차량 부품과 개발했을 때 이제 그걸 비교해서 차량 부품은 어떤 부분에 포커싱해서 개발을 해야 하는지 요걸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키워드를 하나 드리자면 저희 이제 자동차는 이제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 있으면은 가전과 다른 점이 이제 온도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요. 이제 진동도 엄청 많고요. 그다음에 습도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하는 설계를 VS 본부에서는 좀 되게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본부 다 공통적으로 자격증은 합격 요소에 크게 반영되지는 않는다. 전공 그리고 프로젝트 위주의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마지막 질문으로 전기전자 2차 면접 질문 같은데요. 전기전자 직무의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성취감이나 업무의 매력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H&A 본부 유정목 선임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기전자 업무의 매력부터 얘기하면 사실 제가 일하면서 다뤄야 되는 대상이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얘가 뭔가 잘못된 동작을 하고 있으면 제가 설계를 잘못한 거고요. 얘가 목표한 대로 잘 동작하고 있으면 설계를 그래도 잘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한 업무의 성적표를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매력인 것 같고요. 성취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 모든 가정에 가전제품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에는 제가 개발한 기술이 그 제품에 들어가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 그 점이 가장 높은 성취감을 저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네, VS 본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이제 무엇보다 이슈 해결했을 때가 가장 성취감이 큽니다. 이제 이슈 발생은 솔직히 좀 짜증나긴 하는데요. 이제 시험 진행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슈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지만 이제 이슈 검토하고 이제 원인 대책 찾고 그다음에 레포트 작성하고 제출하고 이제 이슈가 클로즈가 되면 약간 게임 깨듯이 약간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이다 보니까 자동차 유튜버에게 자동차 유튜버에서 제가 개발한 제품에 대해 리뷰하고 그리고 제 제품에 대해 호평을 받을 때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제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당연히 없죠. 뭐 EMC 측정을 하진 않잖아요, 유튜버에서. 그래도 그런 걸 이제 고생했던 것이 기억나면서 다음 제품 개발하는데 아주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 사원분들께서 고생 많으셨고 전기전자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